안녕하세요. 창업파티만가 정지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백내장 굴절 학회에 다녀왔는데요. APACRS라고 원래는 보통 한 6월 달에 열리는데 특이하게 이제 인도에서 열리고 또 8월 달에 저희 병원에서는 나름 핫시즌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쪼개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느 학회와는 조금 달리 제법 큰 아시아태평양 학회니까 아시아 지역 호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참가를 하는데 제법 큰 학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로 알콘사에서 저에게 이제 점심 심포지엄을 의뢰를 해주셔서 세계 무대에서 메인 심포지엄 자리 점심 시간이 가장 핫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서 제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콘사에서 주관을 하는 둘째 날 메인데이 때 점심 심포지엄으로 발표한 내용은 우리 백내장 인공수정체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것이거든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다가 보이는 건 잘 보이지만 야간에 비포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흐림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연속 초점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알콘입니다. 알콘에서 만드는 이제 BBT라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 BBT 렌즈와 그 다음에 J사에서 만든 P 렌즈와의 두 가지 인공수정체, 즉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의 연구 결과 발표를 비교를 해서 했는 것이 이제 가장 메인 발표 주제였고요.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학회에 프리페이퍼라고 해서 그 내용과 유사하게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에 가장 최근에 런칭한 두 가지 인공수정체를 비교했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터로 발표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포스터 내용은 스마일 수술 후에 우리가 강화술, 아무래도 라식이나 스마일이나 하다 보면은 각막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약해진 각막을 조금 더 강화하는 강화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콜라겐 교차 결합술 후에 실제로 얼만큼 강해졌나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최근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브릴루왕 스캐닝이라고 각막 강성을 측정하는 기구를 도입한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 강화술을 하면 얼마나 강해질까, 진짜 강해지는 건 맞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지금 논문도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총 3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프리페이퍼랑 이제 포스트는 나름의 약간의 경연 형식, 각 세션마다 한 10명에서 20명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세션에서 베스트 상을 뽑는데 공교롭게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프리페이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포스터에서도 베스트 어워드를 받아서 뜻깊게도 발표한 두 가지 모두 다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알콘 회사 뿐만 아니고 자이스도 많이 쓰고 존슨앤존슨도 많이 쓰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인터내셔널 컨설턴트로 지정이 되어 회사에서 새로운 내용의 무엇인가가 나오면은 항상 각 나라의 어드바이스리 컨설턴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파이프라인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공할 것 같아? 환자들이 좋아할까? 네가 생각하는 걱정되는 점 뭐야?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큰 학회를 하게 되면은 그런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어드바이서리 보드 미팅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리가 있는데 이번 학회에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알콘 회사의 인터내셔널 CEO 분과 그다음 서지컬 메디컬 담당자분들과 제가 써본 알콘에 있는 클라리온 BBT라는 렌즈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어느 점이 강점인지 또는 어느 점이 약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이러이러한 점이 강점이다. 나는 이렇게 좋게 보고 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실제로 기계 회사들은 제품만을 보고 만들고 이 제품이 바라건대 환자의 눈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를 확인을 해주는 사람은 저희 같은 임상의사들이 사용을 해보고 정말로 당신네들 회사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더라. 또는 덜 하더라. 그렇다면은 이러한 각기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하고 서로 이제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저도 R&D 팀이나 이런 팀들한테서 또 배울 것도 또 배워가면서 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에 도움이 되게 그리고 회사에는 저희 임상 경험을 회사의 넥스트 버전,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른 파이프라인에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좋게 발전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름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흔치 않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도 제법 각기 1시간씩이었으니까 2시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익한 자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원래 약간의 제 나름대로의 발표가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월드라고 우리 안과 의사들이 보는 일종의 잡지 같은 것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건 어떤 건지 아니면은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것들이다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간단하게 논문도 발표를 하고 이런 잡지책이 있는데요. 아이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판이 있고 전 세계 인터내셔널 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시아 퍼시픽 판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발표한 내용, 이제 클라렌 BBT와 POC에 대한 임상 결과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매해 또 매달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안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도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한 교수님들 그리고 저 같은 임상의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실력이 물론 원래부터도 좋았지만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의 환자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특히 다초점이나 연속초점은 아시아 사람들이 팔이 조금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많으세요. 외국 사람들은 팔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팔 짧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은 해외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자들한테 접근하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또 배우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학문적, 학술적 교류를 하다 보면은 저 나름대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성장하면 환자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환자분의 결과를 조금 더 좋게 우리 환자들을 더 좋게 만들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해외에 나와서 또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공유를 해서 모두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술 교류의 장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인도에서 열린 APACRS 아시아 태평양 이제 백내장 굴절 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들을 위주로 했는데요. 백내장과 굴절 수술에 대한 전문 학회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메인 테마입니다. 백내장 수술도 공교롭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다음에 굴절 수술 즉 라식이죠. 라식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환자분들께서 또 의사들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거든요. 많은 회사에서 와서 우리께 좋아요, 우리께 좋아요, 우리께 좋아요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라식, 스마일독, 실크, 클리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분들의 선택지가 많아졌는 만큼 고민도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좋을까? 여기서는 이게 좋다고 저기서는 저게 좋다. 그래서 정말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술, 또 다른 수술, 다른 데 대한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좋다가 아니라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것도 이래서 좋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3일이죠. 목,
목금토 이렇게 열렸거든요. 목금토 열렸는데 목요일날 회사 업체 미팅,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제가 하루 종일 발표, 전에는 페이퍼, 뭐 오후에는 포스터, 일정이 너무 많이 빡빡해서 난생 처음 인도를 갔는데 그래도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학회장에만 있기는 조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잠시 주위라도 한번 둘러볼까 했는데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이 조금 비는 시간이 있고, 물론 그때도 공부를 해도 되지만 나름 땡땡이를 치고 우버를 불러서 인도 아메다바드라는 곳인데요. 아메다바드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마트마 간디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요. 실제로 인도 여러 군데서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메다바드가 인도 저항운동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투쟁을 안 하고 무혈 저항운동을 하셨던 곳인데 거기도 잠시 둘러보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인도가 조금 독특한 게 계단식 우물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물인데 우리나라는 우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으로 파서 물 깃는 우물을 걷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 규모가 엄청 크게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평평하고 어느 입구에서 보면 계단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깊이가 한 10m 가까이 되는데 그게 우물로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내 한중간에 있다 해서 우버를 불러서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우버를 불러서 학회장에서 가는 도중에 가면서 자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거리도 어느 정도 깨끗하고 와, 인도 많이 바뀌었네 라고 했는데 강 하나를 건너니까 차들도 좋은 차들이 보이지도 않고 일단은 기본 승용차가 많이 보이지 않고 툭툭이가 한 반틈 50% 정도 되고 한 20%가 오토바이고 10%만 승용차고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잠시 우버가 신호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구글 하는 사람들이 창문 두드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가야지 된 거예요. 이 구글 맵을 보니까 와, 저기까지 가면 나는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가는 도중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이 우버 기사를 놓치면은 우버 부르면 올까? 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오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저기다라고 하는데 저기가 정말 우물이 있을까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상한 데더라고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야, 들어가기도 조금 무섭고 그래서 말했죠. 우버 기사한테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내 볼 거 10분 만에 다 보고 나올 테니까 돈 엑스트라 차지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해서 우버 기사 설득해서 정말로 뛰듯이 그 우물을 그냥 뭐 보는 동 마는 동 보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저거나 저거를 찾아서 해서 그 우버 타고 나왔는데, 가기 전에 인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 조심해라, 그다음 사람 조심해라,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극빈층과 극상층이 나뉘어져 있다 했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과 학회장 주변은 너무 좋아서, 물론 우리나라 한 80년대 90년대 초반 같은 분위기였지만 나름 괜찮은데 하고 있었는데 우버를 타고 그 시내로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를 보니까 아, 여기가 왜 물을 조심해야지 되고 정말 전부 다 먼지로 다 뒤집혀져 있고 밑에가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고 그런 분위기여서 아, 이걸 조심해야지 되고, 사람들이 무질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그 혼돈 그 자체를 한번 경험하고 정말 무서웠지만 여기를 안 왔으면은 내가 인도를 간 게 아니었구나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놀랍고 두 번 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